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 6시고요. 제가 어제 유니티 관련된 좀 기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바닥에서 계속 이제 횡보한다라는 수준의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계속 한 33달러대를 계속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굉장히 안 내려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7월 12일 날, 7월 13일 날 지금 얘가 아이언소스와 지금 합병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18, 19% 정도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켜줬던 32달러를 되게 딱 지지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정도가 이제 유니티의 지금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벌써 바닥을 몇 번을 확인했냐면 5월 11일 정도에 한 번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6월 16일 날 또 한 번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7월 15일 날도 이렇게 바닥을 3번이나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지금 굉장히 한 이 가격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이래요. 자, 유니티 바잉 아이언소스. 유니티가 지금 아이언소스를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좋든 나쁘든 결과는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고, 기본적으로 요 글에 이제 요지는 약간 주장은 홀드다.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이제 홀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이거죠. 자, 인트로덕션 해볼게요.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지금 굉장히 하이그로스,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아직까지 수익이 없는 그런 회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최고가에서 현재 84%가 지금 내려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7.8인데 최고치였을 때는 한 50까지도 갔다가 7.8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1분기 보고 실적을 했을 때,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이제 3월 11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그날만 36%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2분기의 전망도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29일 날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지금 우리 6,000명 중에 사람들을 조금 해고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좀 성장을 잘하고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전망이 좋고 그런 회사들은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해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잘 볼 수가 이런 광경은 잘 볼 수가 없는 광경인데, 어쨌든 유니티에서 이런 거를 발표를 했다. 사람들을 이제 퇴사시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13일 날 또 어떤 뉴스를 냈냐, 어떤지 사람들은 좀 좋은 뉴스를 이제 기대를 했었지만은, 유니티가 이 아이언소스를 이제 합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니티 스탁이 그날 되게 17.5% 장중에 좀 출렁거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약간 Q2에 대한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약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의 그런 커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레비뉴도 지금 매출도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날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딜을 한번 보자. 스트래티직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관찰을 해보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전망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유니티의 그런 메인 포커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이죠. 여기서 뭐냐면 이 플랫폼은 이 크리에이션 툴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여기서 사람 개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데벨로퍼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제 이런 그 유니티의 엔진 같은 거, 게임 엔진 같은 것을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 그러니까 구독 모델로 해가지고 뭐 한 달에 얼마씩 낸다든지, 뭐 1년에 얼마씩 낸다든지 해가지고 그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게임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게이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제 그런 비즈니스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아이언소스와 지금 그 유니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을 요 표로 나타내고 있죠. 이 유니티가 이제 하늘색이고 좀 짙은
파란색이 아이언 소스인데 지금 뭐 유저 어퀴지션과 퍼블리싱 엔진 그다음에 as creative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짙은 파란색이 약간 조금 아이언 소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크리에이션 툴은 그 유니티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퍼블리싱 엔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상업화할 수 있는 게 퍼블리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언 소스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광고를 조금 더 뭐랄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아이언 소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뭐 현금화 그다음에 유저 애퀴지션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이언 소스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유니티가 지금 뭐 라이트 블루, 그러니까 하늘색이었고, 그 다음에 아이언 소스가 이제 다크 블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유니티가 지금 약간 크리에이터 사이드 쪽,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만드는, 그 구현하는 그런 엔진 쪽에 약간 조금 많이 치중을 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capability concerning publishing,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다른 이제 게임 배급사에다가 이제 배급을 하는 그런 퍼블리싱 쪽, 그 다음에 유저, 구독자,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더 확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현금화가 지금 아이언 소스 쪽이 더 강점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그 유니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이낸셜 쪽으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좀 재무 쪽으로 약간 조금 더 좀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니티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4년까지 이제 $1 빌리언 의 에비타가 발생을 할 것이다. 돈을 이제 더 벌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3년이 지나면은 거기서 또 $300 밀리언 매년 300만 달러가 아니죠. 300만 3천 3억 달러의 이익이 더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유니티는 실제적으로 넷 인컴이 마이너스이고 하지만 아이언 소스는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지금 이 회사가 합쳐지면 요런 이제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를 이제 놓고 합쳐 봤을 때 일단 유니티가 약간 밸런스드 포스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균형 잡힌 회사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한쪽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툴, 한쪽은 이제 광고와 그다음에 뭐 그 밖의 것들을 이제 약간 좀 중심 잡힌 조금 더 이제 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 개발자들에게 약간 더 조금 더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이 저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전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되게 make sense하다, 이해가 되는 거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 유니티가 발표했던 22년도 1분기에 그런 안 좋았던 그런 아웃룩, 전망을 약간 좀 경감시켜줄 수 있다,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실적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니티 측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거 유니티가 여태까지 발표했던 걸 좀 볼 거예요. 2022년도 지금 2월 달에 얘네들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2022년도 1분기에 35% 그로스 레이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2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5월 달에 와서는 우리 지금 약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우리 성장을 25%밖에 못할 것 같아. 일단 35%에서 25%로 낮췄죠. 그 다음에 7월 13일 날 뭐라고 했냐. 야, 우리 성장 이게 19%밖에 못할 것 같다. 다시 또 한 번 낮춥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3번을 지금 아웃룩을 전망을 낮춘 거죠. 근데 이 마지막에 지금 7월 13일 날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낮췄을 때 컨퍼런스 콜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또 전망을 19%까지 내렸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2분기 이 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때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유니티가 굉장히 좀 실적이 계속 나빴고 계속 전망을 낮추는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안 좋은
어려운 와중에 아이온소스와 합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약간 좀 시너지를 내서 돈을 좀 벌겠다. 이 지금 안 좋은 난관을 타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온소스와 이렇게 머징, 딜을 했는데, 거래를 했는데, 그럼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거죠.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서포트, 그러니까 누가 이 인수를 하는데 도와주었는지, 그 다음에 이 쉐어 바이백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주식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자사주를 조금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를 방어하겠다, 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겠다, 이런 걸 또 발표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이 자사주 매입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식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유니티의 최대 주주인 실버레이크와 세콰이어가 둘이 1빌리언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니어 노트를 받기로 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투자자인 그런 그 실버레이크와 세콰이어가 1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1빌리언 달러를 빌려올 때 금리가 2%, 굉장히 낮게 돈을 잘 빌려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1빌리언 달러를 페잉백, 다시 이제 갚는 것 대신에 유니티가 이제 컨버터블 노트,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줬죠.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유니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아마 1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이 앞으로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주식 희석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2.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은 또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 안에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5빌리언 달러를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자사주 매입, 그래 그럼 됐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수학적인 거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근데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약간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글들을 보면 이렇게 고성장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익이 없는 회사들에 투자를 할 때는 약간 좀 solid balance sheet, 그러니까 좀 재무제표가 좀 튼튼한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매번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유니티는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니티가 약간 넷인컴 플러스가 아니지만 이게 좀 레비뉴도 올라가고 약간 좀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금 revised guidance, 그러니까 굉장히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좀 이 회사가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그 인원 감축을 하면서 약간 좀 비용을 좀 줄이는 것이 약간 좀 캐시플로우에, 현금 흐름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회사에서 계속 매번 발표하는 가이던스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밸런스 시트를 볼 겁니다. 밸런스 시트를 볼 건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건데, 이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1.1억 불이 전부 다 지금 쉐어 바이백에 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사주 매입에 쓰일 것이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하는 거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시를 이 자사주 매입에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땐 캐시가 줄어들고 뎁은 그대로니까 안 좋은 거겠죠. 안 좋은 현상인 거죠. 근데 원래 캐시 바이백은 누가 하냐면, 사실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프로핏이 많은 회사가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원래는 하는데, 지금 이 유니티는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재무제표에서는 그렇게 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컨버터블 노트 있죠. 현재 지금 1.7빌리언 달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세콰이어와 실버레이크에 1빌리언 더 빌렸죠. 그러면 이게 전환사채가 2.7빌리언 달러로 늘 것이다. 이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된다? 딜루션 된다, 희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식 희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아이언소스와 지금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유니티 한 주당 아이언소스 주식이 0.1089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 만약에 이 아이언소스에 있는 주식이 모두 다 유니티 주식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유니티 주식의 26.5%를 일단은 아이언소스가 보유를 하게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양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 발표를 했을 때 아이언소스가 총 1.084 빌리언 주였대요. 1.084 10억 주였다는 거죠. 10억 주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유니티 주식으로 만약에 환산을 했을 때 이 비율대로 환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바뀌는 거는 118 밀리언 새로운 유니티 주식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8 밀리언 유니티 쉐어 중에 바이백을 한다고 그러죠. 유니티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2.5 빌리언 어치를 하게 되면 76 밀리언 쉐어예요. 그러니까 118 빼기 76 밀리언 하면은 지금 42 밀리언 총 4,200만 주가 새롭게 지금 유니티 주식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4,200만 주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있었죠? 아까 전환사채 1빌리언 여기서 또 이제 주식이 더 플러스로 희석이 되겠죠.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럼 남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유니티를 봤을 때 지금 뭐 거래는 맥센스 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유니티에서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영향을 강화하는 그런 인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인수는 좋았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시너지도 날 것이고 약간 좀 뭐 그 유니티를 사용하는 그런 개발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그 뭐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드는 이게 뭐 발전소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뭐 근데 기존에도 크리에이팅 툴 그러니까 이런 뭐 게임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워하우스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뭐 메타버스를 만드는 그런 뭐랄까요 발전소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건 기존에 잘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메타버스까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시장은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 성숙한 분야가 아니고 앞으로 이 시장이 이 섹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22년도에만 얘네들이 지금 전망을 2번이나 깎아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주가도 많이 내렸고 그래서 봤을 때 유니티의 지금 재무제표가 결코 깨끗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유니티의 임원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빚을 앞으로 이제 아이언소스를 인수를 하면서 더 큰 빚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니지먼트는 이제 레이징 뎁이야.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지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현금을 써버리고 뭐 그러면서 또 빚이 느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 합병은 전략적으로는 좋았으나 유니티의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땐 굉장히 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합병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니티 2분기 실적이 나오기까지 조금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어쨌든 지금 유니티가 아이언소스를 인수를 하면서 가지고 오는 플러스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이 영상으로 좀 정리가 되셨기를 좀 바라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